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12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학벌의 유리천정, 여성의 유리천정, 그리고 출신의 유리천정을 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했지만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스펙은 결론이 아닌 자부심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직장맘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독해지거나 하나를 포기하라는 것 말고는 없었다. 출산이 출세를 막고 육아가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꿀 책임이 정치에 있다. 어느 분의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여상 졸업 학력으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부단히 노력한 끝에 상무 자리까지 오른 유리천정에 끊임없이 도전했던 한 여성의 말이어서 설득력을 지닙니다. 양형자 첫 삼성전자 여성 고졸 출신 상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그가 개인 차원의 또 다른 성공이나 도전이 아니라 정치권을 바꿀 수 있는 기폭제 그리고 시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집안 형편이나 부모의 지위, 출신 조건에 관계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여야만 헬조선인이 수저 논쟁 같은 것을 중지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이 진짜 전문가이고 신선한 영입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산 상고라는 부산에서 이른바 누구나 인류로 쳐주는 곳은 아닌 곳을 나왔지만 그리고 상고 졸업이 그의 학력의 전부였지만 그는 결국 한국 사회를 크게 바꾸어 놓았던 점을 기억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바다바람 함께 자라온 새콤달콤 쌉싸름한 세상의 맛, 자연과 어우러진 탐나 제주의 성과, 새 발걸음 힘내십시오. 인사드립니다. 감귤과 더불어 같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 사람 세상 향해 가는 님들 주문 희망합니다. 010-8936-4705 010-8936-4705 곰바부.net gombabo.net gombabo.net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5시 5분 50초입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죠. 김일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외교부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에도 엄중한 도전이다. 이런 내용이 주조를 이뤘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의 핵 도발은 중국에도 엄중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의 다소 미온적 반응과 이에 대한 일각의 대중외교 실패 지적에
중국 정부로서도 북한이 자신의 무모한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중국 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에 공언한 약속을 이번 기회에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한 연장선에서 실효적 대북 제재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다시 한번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의 기습적 핵실험 직후 한중 양국은 외교장관, 육자회담 수석대표 차원에서 협의를 가진 바 있다면서 양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결의 채택과 그 이후 대북 제재의 실효적 이행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도 오늘 단계에서 안보리 이사국 간의 결의안 초안에 대해 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면서 결의안 문안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종필 전 자민련 대표, 전 국무총리 등등등 수식어는 많습니다만 구순 90살 생일을 맞았다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축하 편지 보냈다면서요. 거기 뭐라고 썼답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구순을 맞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축하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 총장은 어제 김 전 총리에게 보낸 서신에서 구순 생신을 맞으신 것을 감축드리오며 앞으로도 계속 건안하시길 기원한다면서 총리님께서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평생 남기신 족적은 후세에 길이 남으리라 사료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해에도 늘 건강하신 가운데 큰 발전을 이루시기를 기원한다며 훗날 찾아뵙고 인사 올리겠다고 서신의 끝을 맺었습니다. 특히 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직으로 근무한 뒤 어느덧 9년이 지나 마지막 1년의 임기를 남겨놓고 있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재임 기간 김 전 총리의 생일에 축하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반 총장이 각종 신년 여론조사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면서 이른바 충청권 대망론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오랜 세월 충청권의 맹주였던 김 전 총리에게 생일 축하 서한을 보낸 것은 단순한 예우 차원을 넘어서는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 총장이 김 전 총리의 후계자이자 오랫동안 대가 끊겼던 충청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하려는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섣부른 관측마저 제기됩니다. 네, 훗날 찾아뵙고 인사 올리겠다. 이렇게 편지의 끝을 맺었다 이거죠. 혹시라도 정치의 뜻이 있다면 한때 충청도의 맹주 역할을 했던 김종필 전 총리에게 잘 보여서 나쁠 거야 없겠죠. 자, 계속해서 전문가, 정치 신인들 영입해 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삼성전자의 첫 고졸 여성 임원을 기록한 양향자 상무 영입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인 양향자 전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개발실 상무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7호 외부인사 영입 케이스로 입당했습니다. 전남 화순 출신인 양 전 상무는 광주 여상을 졸업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설계실 연구 보조원으로 입사한 뒤 설계팀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14년 임원인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더민주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 전 상무는 현장에서 익힌 반도체 설계 기술로 바닥에서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 설계 전문가로 성장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양 전 상무는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서 학력 성별 출신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했지만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며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입당 회견에 참석해 양 상무는 학벌, 지역, 성별 등 우리 사회의 수많은 차별을 혁신한 아이콘이라며 양 상무가 체화한 다양한 경험이 불평등과 차별의 낡은 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당 출범 작업 중인 안철수 의원.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했는데 약간 소란도 좀 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이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며 친노 지지층까지 끌어안는 통합행보를 펼쳤습니다. 안 의원의 봉하마을 방문은 더불어민주당 탈당 이후 처음으로 총선 승리와 야권 재편을 위해 야권 지지층을 폭넓게 다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참배 시작 전부터 일부 친노 성향 시민들의 항의 시위에 맞닥뜨리는 등 순탄치만은 않은 앞날이 예고됐습니다. 몇몇 시민들은 안 의원이 도착하기 전부터 봉하마을 앞에서 친노 패권주의 낡은 진보라며 아직도 간 덜 봤냐?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안 의원이 도착하자 아직 간 덜 봤냐? 야권 분열시켜놓고 형제 좋아하네. 형제는 무슨 형제라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안 의원 측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권 여사 측 관계자가 상황을 정리한 뒤 시작된 참배에서 한 위원장과 안 의원, 문임 의원이 차례로 분향했고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치된 너럭바위에서 다 함께 묵념했습니다. 문병호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한 시민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라고 끼어드는 등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권 여사 측 김경수 더민주 경남도당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파를 떠나 멀리서 찾아준 분들께 감사드리고 덕담을 주고받았다. 신당 등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국적인 농민 조직이고 상당히 큰 여러 가지로 경제, 사회, 정치 시즌 때는 또 약간의 영향력도 발휘하는 자리죠. 농협중앙회장에 처음으로 호남 출신 조합장이 당선됐군요. 김병원 씨로 정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3선을 지낸 김병원 씨가 임기 4년의 제5대 민선 농협중앙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대의원과 농협중앙회장 등 선거인 292명 가운데 289명이 결선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김 씨가 163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김 씨는 세 번째 도전 끝에 농협중앙회장에 오르게 됐습니다. 전남 나주 출신인 김차기 회장은 첫 호남 출신 선출직 농협중앙회장입니다. 1978년 농협에 입사해 나주 남평농협에서 전무를 거쳐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조합장 3선을 지냈습니다. 최연병 현 농협중앙회장 체제에서 NH무역과 농협 양국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직이지만 조합원 235만여 명, 자산 약 400조 원, 31개의 계열사, 임직원 8,800여 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을 대표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네,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일본 의회 답변에서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이 곧 이전될 것이다. 어딘가로 옮겨져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고 답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 군 위안부 소녀상이 이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소녀상 문제에 대한 민주당 오가타 린타로 의원의 질문에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만큼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인식한다고 답했습니다. 소녀상 관련 한일 간 합의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공관의 안녕, 위험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네, 검찰이 새누리당의 4선 중진 의원이죠. 이병석 의원. 이번 주 금요일엔 15일 날 불러서 조사한다는데 피의자 신분, 포스코 비리 관련 의혹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게 이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선 중진 의원인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사업장을 둔 포스코의 경영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신 협력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2009년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사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이처럼 포스코의 경영 현안에 도움을 주는 대신 측근이 관여하는 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포스코에 압력을 넣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포스코의 협력사인 청소용역업체 ENC와 조명수리업체 S사, 전기배선 공사업체 P사 등을 지난해 10월쯤 압수수색했습니다. 모두 이 의원의 측근이 경영에 관여하거나 친분이 두터운 회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S사 대표 한모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의원 측에 수천만 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한 씨는 친한 친구여서 돈을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지만 정치 자금을 받지는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초등학교에서 시범 실시됐던 돌봄 교실 올해부터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 교실 이용 대상이 5, 6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또 방학 중에도 수요에 따라 오전과 오후 모두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초등 돌봄 교실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돌봄 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정규 수업 이후에도 학교에서 돌봐주는 복지 서비스로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오후 돌봄과 저녁을 먹고 오후 10시까지 돌봐주는 저녁 돌봄으로 나뉩니다. 오후 돌봄은 지난해 기준 12,380개 교실에서 23만 9,700여 명이, 저녁 돌봄은 1,910여 개 교실에서 16,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학생들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220개 교실이 늘어나고 이용자도 4천여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비는 무료지만 간식비나 석식비는 따로 내야 합니다. 네. 220개 교실이 늘어나고 이용자도 한 4천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네, 이런 게 좀 실효성 있게 확실히 집행되고, 그래서 맞벌이 하거나 파타임으로 일하는 부모님들 조금 걱정을 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월의 보너스, 직장인들 예전에는 이걸로 좀 재미도 보고 했는데 쏠쏠하게, 작년에는 또 굉장히 말도 많았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그러니까 오는 금요일부터 국세청에서 서비스 시작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13월의 보너스가 13월에 세금 폭탄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소득 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각 항목이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요즘은 많이들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잘못 공제하거나 이중으로 하고 그러면 오히려 내야 하는 세금이 많으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 이른바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그래서 신용카드나 충전식 카드 이런 것들 제법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동전 없는 사회,
동전 꼭 들고 다니지 않아도 결제하는데 불편 없게 만들겠다. 이른바 코인리스 소사이어티. 이거 적극 연구해서 곧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에서 동전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화와 위안화를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거액 결제 시스템의 운영 시간도 연장됩니다. 한은은 오늘 지급결제 업무에서 12개 중점 과제를 담은 중장기 지급결제 업무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은은 올해부터 선진국의 현금 없는 사회 모델을 연구해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동전 없는 사회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일학 한은금융결제국장은 소액 결제망을 통한 동전 없는 사회에 대한 연구를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동전은 사용하기 불편하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관련 연구를 거쳐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의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동전 없는 사회가 도입되면 지금처럼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 대신 충전식 선불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활용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상점에서 현금 10,000원으로 9,500원짜리 상품을 구입할 때 거스름돈 500원을 받지 않고 가상계좌와 연계된 선불카드에 500원이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한은은 동전 없는 사회를 도입하더라도 동전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상황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의 일부 국가는 현금 없는 사회를 목표로 현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투리 거스름돈 이런 거는 동전으로 주질 않고 가상 계좌나 이런 데 모아서 적립되도록 하겠다. 예, 이건 뭐 나중에 또 그런 거 찾고 분실하고 그러면 좀 피곤도 하겠군요. 자,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에 10회 동안 진행했던 국민TV 공개방송 콘서트 K가 콘서트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강연, 대담, 음악과 함께합니다. 콘서트는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열립니다. 입장료는 국민TV 조합원은 무려 무료.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100,000원입니다. 1월 18일에는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를 모십니다. 그리고 초대 가수에는 강허달림과 손병휘 이정열의 듀오 인기 가수가 함께합니다. 콘서트 사람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해. 홍세화가 택시 운전사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출간 20주년 기념 국민TV 신년 특집 프로그램 똘레랑스를 찾아 떠나는 여정 홍세화의 택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반 유튜브 또는 팟빵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페이스북에서 홍세화의 택시를 검색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5시 24분, 25분 막 돼갑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는 수도권에 한 120석쯤 되는데 그중에 한 60곳 절반쯤에서 반새누리 연합 성격의 후보 단위로 한번 추진해보자. 그래야 참패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제안을 어제 긴급히 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장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호남 민심, 안철수 신당 이런 제안하게 된 배경 등등 전국 전반에 대해서 좀 넉넉하게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묻고 싶거나 이런 건 좀 촉구하고 싶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샵 인터뷰 해서 올려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6시쯤 인터뷰 시작할 거니까요. 미리 조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곧 이어서 바로 경제뉴스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죠. 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이거 참 오래된 문제고 반올림 이런 단체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 피해 보상 문제가 협상 개시 8년 만에 드디어 타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거슬러 올라가는 이 논란은 사실
한 그 여직원의 죽음이 있었던 200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생산 라인에 근무하던 이 당시 22세였던 황유미 씨가 이제 죽으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반도체 라인과 백혈병과 직접적인 이 상관관계가 없다 라면서 미뤄왔죠. 그리고 이제 유족 측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면서 이제 계속해서 대립해왔는데, 그러면서 이 백혈병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늘 그 삼성전자 가족대책위원회 인권단체인 반올림 이 3자가 모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백혈병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옴부즈맨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하나가 건강지킴이 센터를 신설하겠다라고 합의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가장 이 유족 측이 이제 내세웠던 것들 가운데 하나죠. 이제 백혈병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 차원의 이제 적극적인 이 방지 대책을 내놔라라고 하니까 삼성전자는 외부 독립기구로 옴부즈맨 위원회를 설립해서 이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단 내부적으로 보건관리팀의 조직 규모 역할을 이제 강화해서 앞으로 이제 근로자들이 건강지킴이를 센터를 신설해서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보인 겁니다. 네. 이러니까 이제 뭐 오늘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합의하고 서명까지 하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좀 타결의 실마리를 잡은 게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아하, 네. 그런데 피해자 가족 측은 사과 그리고 보상 문제에 대한 합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산 하나를 넘었다라는 게 맞습니다. 네. 피해자 이제 가족 측이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재발 방지 대책 이제 오늘 합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이 바로 사과와 이제 보상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이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자 가족 측은 동의하지 않았다라면서 강경 대응 방안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입니다. 반올림 측은 내일 이 다른 의제인 사과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11시에 이제 삼성 본관 앞에서 농상을 계속하겠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오늘 합의됐던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발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삼성이나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어떤 해결에 타결됐다라고 이제 이 대문짝만하게 헤드라인을 뽑고 있지만 정작 삼성전자 반올림 측의 의견이 이제 엇갈리고 있고 세 개 중에 한 계단을 넘었기 때문에 완전 타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타결이라는 게 삼성 측에 좀 섣부른 발표다 그런 감을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 부동산 거래 급증 그리고 담배세 올려서 4년 만에 세수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흑자로 돌아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이 가계부채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주택대출 규제 많이 낮춘 게 역시 세수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이 우선이지 이제 세수 확보 차원이 아니다라고 했던 담배세 인상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세수 펑크 결손을 메꾸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기획재정부가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이 206조 2천억 원입니다.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16조 8천억 원, 거의 17조 원가량 더 거쳤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12월 한 달이 빠진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당초 이제 기재부는 수입이 전망치인 이제 215조 7천억 원을 예상했는데 이걸 이제 거뜬히 넘겨서 4년 만에 이제 세수 결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세수 증가에 기인했느냐? 부동산 거래가 늘어났죠. 이러다 보니까 소득세가 한 7조 원가량 늘었고요. 또 기업들한테 걷는 법인세도 3조 원가량 이제 늘어난 게 역시 세수 결손이 흑자로 반전하는데 크게 계기가 됐습니다. 많이 걷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숫자로 들으니까 어마어마하군요. 그런데 이렇게 세수 실적은 좋아졌는데 나라 살림 적자폭은 왜 이렇게 크답니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이제 빚 갚는데 목돈이 나갔다. 국고채 상환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 비용에 이제 브레이크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이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세외 수입이나 기금 수입을 합한 정부의 총 수입은 343조 3천억 원, 총 지출은 이제 이보다 많은 339조 2천억 원이니까요. 총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 수지는 흑자인 게 맞습니다. 4조 1천억 원 가량 남았는데 문제는 일단 통합 수지 재정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사학연기금, 기금과 같은 4대 보험,
이런 이제 재정을 이제 다 이제 포함하게 되면 관리 재정 수지는 30조 원 적자라는 겁니다. 30조. 17조 남겼는데 30조 원 이상 적자라고 하니까 예. 이 부분에서만도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1년 전에 비해서 58조가 늘어났습니다. 네. 561조 2천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 빚 갚는 게 이런 추세로라면 뭐 12월이 아직 빠졌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채무는 예상치보다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정 안 되면 또 우리들이 갚아야 돼요? 일단 이 채무라는 걸 누군가 갚긴 갚아야 되겠죠. 예. 그 국채를 발행했고 그걸 이제 상환해야 되는 거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GDP가 오르고 세금이 더 많이 걷히기 때문에 채무를 갚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후세 누군가라도 우리의 아들, 우리의 손주가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꼭 저는 아니더라도 제 후세에서라도 갚아야 된다. 아이고 이거 장난이 아니네요. 자, 벌써 또 설 얘기 슬슬 나오는군요. 하도 세상이 각박하고 경기가 힘드니까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설 명절 앞두고 벌써부터 5만 원 신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설 2월 6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지금 뭐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벌써 5만 원권 신권 확보 전쟁에 이제 나타날 징후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2009년에 발행된 5만 원권 지금 뭐 거의 가장 많이 쓰는 화폐도 아닙니다. 그러던데도 불구하고 5만 원권 환수율,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 10장이라면 4장 정도만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세뱃돈, 용돈, 뭐 상여금 목록으로 국권 신권으로 교환하는 수요가 이제 설 명절이 가장 많은데요. 네. 그런데 은행들은 은행대로, 고객들은 고객대로 그야말로 새 돈 구하기 위한 이른바 신권 전쟁이 빚어지고 있는데, 뭐 올해도 아마 은행 창구를 방문하시면 뭐 10장 내외, 아니면 뭐 5장 내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꼭 필요하시다라면 은행 주거래 고객이면서 은행을 알아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요. 또 아니면은 근처 영업점보다 한국은행 본점을 갖고 가시면은 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서울 남대문에 있는 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지부에서도 신권을 바꿔주고 거기에는 ATM기에도 신권이 일부 있기 때문에 네.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그래도 또 못 구했다 이럴 경우에는 당일 전날 고속도로 이동점포를 은행의 이동점포를 이용하는 것도 예. 괜찮은 방법입니다. 야, 이거 뭐 세뱃돈으로 5만 원짜리 안 주면 은근히 디스당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롯데마트가 하청업체한테 납품 단가 후려치기 했다가 들통 비슷하게 당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 삼겹살이 사실은 야외 혹은 뭐 이런 휴가철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의 인기 상품으로 삼겹살만 한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전단지의 일면에 삼겹살, 뭐 특히나 이제 뭐 무슨 데이, 삼겹살 데이 하면서 자체 할인 행사를 하는데요. 예. 그 이면에는 납품업체 눈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조사는 그 롯데마트에 지난 3년 동안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품가 후려치기로 모두 100억 원의 손해를 봤다 라면서 이 돼지고기 납품업체 신고로 시작이 됐는데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롯데마트를 상대로 해서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달부터 이제 서울 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롯데마트 측이 협력업체보다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을 납품해라 라고 강요했고요. 네. 여기에다가 물류비, 카드 행사 판촉비까지 모두 떠넘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뭐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중재도 있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회가 롯데마트한테 예. 100억 원 손해봤다고 하는데 납품업체 48억 절반가량을 지급해라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데마트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뒤늦게 공정위가 이 사건 처리에 착수한 겁니다. 근데 롯데마트 이 정도 되면 이마트건 뭐건 그 버릇을 못 고치나 봐요. 자기들이 강자여서 그러나요? 이렇게 뭐 떠넘기기 하거나 후려치기 하거나 갑질하는 거. 아마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할 텐데요. 네. 이제 납품업체 입장에서도 이게 이런 게 터뜨리면 이 대형사와의 거래가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겁나서. 그러면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요. 예. 이런 걸 또 유야무야 또
이제 입막음 하려고 이런 사건이 생기면 또 이제 뒤에 가서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나는 건 한두 건이고요. 실제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백날 하청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경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요한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며칠 전부터 예고됐었는데 동교동계의 좌장으로 알려진 동교동계, 상도동계가 아직도 무슨 정치적 흡인력이나 파워를 발휘하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예. 오늘 동교동계 쭉 빠져나갔다면서요? 그렇죠. 좌장이라고 하는 권노갑 상임고문이 오늘 이제 탈당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좀 개파로서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 마찬가지로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둔다, 정치적 의미가 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적으로 불편한 동거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니까 친노 세력과 결별을 한 정치사적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사건이요? 예. 이걸 사건까지 해줄 만큼 대단한 건가? 누가 붙인 제목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과장되고 의미가 과다 부여된 게 아닌가 싶네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갈 것 같고요. 의미를 그런 식으로 부여해서 이제 확대 재생산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동교동계 권노갑 고문이 당을 탈당한다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의미가 크든 적든 어쨌든 내부에서는 이제 그 소위 동교동계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대거 탈당해서 네. 나간 거고, 저 오늘 하루 왼종일 문자를 계속 받았어요. 동교동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 나갑니다 이러면서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더민주당으로부터 탈당을 한다라는 걸 주변에 계속 알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심축이 없으니까 여전히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때 힘을 한번 발휘해 보겠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탈당하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후에 나타났던 그 대북송금 특검 이 부분 때부터 이제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형성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네. 특히 DJ의 최대 지적이었던 방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린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했던 것이고, 권노갑 고문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 지금 의원이지만 줄줄이 구속이 되면서 반감이 컸었죠. 특히 열린 우리당 창당되면서 굉장히 이제 반감이 극에 달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쌓였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 이번에 이제 결별을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권노갑 씨는 이제 탈당하고 바로 입당할 안신당으로 바로 입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안신당이 아니죠. 국민의당이죠. 입에 안 붙어서. 네.
지금 천정배, 박주선, 여러 이게 군소, 정당을 함께 아우르는 것을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과연 그렇게까지 될까? 그건 미지수입니다. 예.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 돌린다 소리는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다. 예. 자, 손학규 그리고 박영선 의원 전 원내대표였는데 뭐 양쪽에서 러브콜을 하고 있고 뭐 고민이 많다. 김한길 의원 나가고 나서 그 영향력이 뭐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아직은 않아 보이는데 예. 박영선 의원도 뭐 그럴까요? 박영선 의원이 그 원내대표 저번에 그 대표를 맡을 때요. 예.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서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죠. 그때 박영선 의원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 소위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쪽에 가까운 사람들과 많이 충돌을 했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세월호 그 특별법 때문에 굉장히 방금 말씀하셨던데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거 역시 흔들기 아니냐 뭐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박영선 의원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친문 쪽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완전히 비주류로 돌아선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스탠스를 지금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이제 어중간한 스탠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의 상황이 강한 야당과 예. 이렇게 좀 확장된 상황에서의 야당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자리가 항상 그 박영선 의원으로서는 이제 화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한쪽에서 계속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체 그림이요. 지금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박영선 의원 역시 탈당하지 않겠느냐. 주변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국민의당 쪽으로 무게중심 축이 쏠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들 하는데요. 예. 이 상황이 과연 물론 이제 총선에서는 3당 경쟁으로 가겠지만은 이번에 박영선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손학규 두 사람의 선택이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만드는 그 키를 줄 수도 있다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김한길 의원보다 박영선 의원의 선택이 더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도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하. 손학규 고문은 어떤 점에서? 손 고문 같은 경우는 오늘 최현식 의원이 탈당했지 않습니까? 예. 최현식 의원이 탈당하면서 미리 가서 이제 뭐 잠을 구했더니 신문도 안 보는 내가 어떻게 아느냐, 자네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얘기했지만 신문도 안 보는 강진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서울에서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뭐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손 전 고문에 대한 이렇게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현재의 상황을 손 고문이 이쪽 더민주당 쪽으로 오게 되면은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현재의 상황으로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탈당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손 전 고문이 국민의당에 손을 들어준다. 그쪽으로 다시 활동을 하게 된다. 복귀를 하게 된다라고 네. 하면은 추는 그야말로 급격하게 기울어진다. 수도권과 경기 일부 뭐 이렇게 이쪽에 있는 의원들조차 흔들릴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손학규 전 고문이 당적을 버렸던가요? 당적을 버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치는 물러났다고 하는데 당적을 버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인연으로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손학규 정도 되면 꼭 보유하고 있다 많아도. 당적은 아직 가지고 있다. 예. 자, 오늘 7번째인가요?
광주 여상을 1986년에 졸업하고 올해 이제 만으로 49세, 삼성전자의 첫 고졸 여성 임원 양향자 씨,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영입이 됐죠, 더불어민주당에. 예, 그렇습니다. 그 상징성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 문재인 그 대표가 영입했던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몇몇 한 2명 정도 대기업 상무 전무, 여성 전무를 알고 있거든요. 다들 두 사람 다 서울대를 졸업했고, 네. 그야말로 짱짱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양향자 씨를 몰랐고요. 네. 더군다나 고졸 출신으로서, 삼성에서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음 먹거리로 밀고 있는 메모리 사업부의 플래시 개발실 상무가 고졸 출신이라는 건 전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만큼 기본적으로 실력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가고 있다는 삼성전자가 이른바 스카이 출신 임원 비율이 제일 낮은 곳에 속합니다. 지방대에 대한 전혀 차별 그런 건 없고요. 예. 네, 삼성전자 그런 점은 좀 평가해 줄 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대기업 여성 임원들과 이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양향자 씨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겠는 게 엄마로서의 역할, 그리고 아내로서의 역할, 그리고 정당한 회사의 조직원,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열심히 해왔다라는 것이고, 네. 그것이 지금 제1야당 대표가 직접 모시고 갈 정도로의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광주에 출마를 한다는데 이분이 광주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든 당선이 되지 않든 간에 네. 저는 이런 분들이 정치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경력단절된 여성들의 절망을 위로하는 이런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다른 알겠습니다. 여성들은 정말 이렇게 가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참 그 말이 인상적이더군요.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니다. 예. 찡했습니다. 비례대표 아니고 광주 지역구에 출마를 할 것 같다 이거죠? 예, 광주에 출마한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당이 예상되는 박혜자 의원, 그 지역구에 내보낼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정치 사적으로는 꽤 중요한 발언을 했던데 이게 얼마나 현실화될런지 이 점에서는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공천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자 이런 말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의당이 아니라 제1당이나 2당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네. 정의당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1, 2당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 5가지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공천을 배제해야 되는 이유 5가지. 첫 번째는 공천은 헌금 수수나 향응 제공 등 부패 비리 연루자는 공천에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취업 청탁한 정치인, 그리고 부동산 투기, 보좌관 월급 착취 등을 한 정치인들, 그리고 병역 면제 사유가 불명확한 정치인, 성추행, 논문 표절에 연루된 정치인 등 하여튼 지금까지 정치인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 공천해서는 안 되고 당이 공천했으면 끝까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즉 각 당에 선출된 공직자가 국민 눈높이 공천 기준 앞에서 열거한 문제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고 당연한 얘기인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으니.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후진적이라는 거죠. 저 이거 딱 보고 우와 그랬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정의당에서 얘기하냐. 그런데 이거를 바로 20대 총선부터 바로 이제 무공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재보궐 원인 제공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일정하게 삭감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해공직자 충돌 방지를 위한 기명란법을 재개정해야 되고 공직윤리법을 개정하는데 정치관법 개정에 정치권 함께 해야 한다라고 심상정 상임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최평론가? 예. 그 검색해보면 뭐 오늘 신 대표가 발언한 것은 다 찾을 수 있고, 예. 이 국면에 선거 앞두고 지금 야권 분열에 뭐 창당하느라고 정신없고 국회 법안 처리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요럴 타이밍에 이런 말 해봐야 그게 얼마나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는 건 좋은데 아니, 정의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 뭐 저기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서 아주 옥쇄를 하고 예. 그냥 막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날도 춥고 그래서 더 미안하긴 한데 무기한 단식 같은 거라서 마지막에 그거라도 관철시키면 얼마나 좋겠나. 아니 너무나 좋은 소리인데 예. 공자왈 맹자왈처럼 들리고 바로 묻혀버릴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유시민 그 작가가 네. TV 나와서 일가를 했는데요. 대화로 하자, 말로 하자. 이야기는 잘하면서 거기 붙인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정의당 같이 이렇게 작은 정당의 목소리는 들어주지도 않는다. 예. 큰 당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당정 상임대표가 그런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닐 텐데 이렇게 정치권의 공천 무한 책임제 같은 것을 던지는 이유는 제3당, 제4당 작은 정당에서 언론에다가 이렇게 써주지 않으니까 얘기할 수밖에 이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써도 2단 미니박스밖에 안 되면 예.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죠. 안타깝지만. 예, 예, 어쨌거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최요한 평론가였고요. 러브투님이 바로 또 올려주셨네요. 34세의 젊은 산업 디자이너, 총망받는 산업 디자이너 김빈 씨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문가 영입 케이스로 입당했다. 1982년생이니까 와 신세대 확실한 것 같고요.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예, 그렇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죠.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 941 국민 대리운전